우아하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견고하게 서라. 바람에 흔들리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라. 장애물을 만나면 둘러싸거나 피하거나 이겨내며 길을 찾는다. 우리는 누구나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보다 사랑받으면서 나이 들 수 있다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꼰대라고 불리는 나이를 잘못 먹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나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맞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이삭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용됩니다.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또한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인 카비르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반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는 것, 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웁시다. 산은 조용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의 색은 매일 변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평온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박함 속에서 기쁨과 만족 찾기.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압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소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박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간단한 삶, 복잡하지 않은 일상, 이런 것들이겠죠? 일본의 선찬 사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은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간단한 행위에서도 큰 의미를 찾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박함이 주는 마법이죠. 이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간디는 소박한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탐욕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진정한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박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조화, 자연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바깥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단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해요. 복잡함을 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에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상상이 가나요? 이게 바로 소박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우리도 삶의 깊은 지혜를 통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간은 우리를 인생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세 번째로 해로운 관계를 분별하는 안목 가지기. 좋지 않은 사람은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해로운 관계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데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알 때만 해로운 관계를 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피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심지어는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교에서는 우주와의 조화를 말하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연과도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해로운 관계를 멀리하면 우리 삶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죠. 이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며 우리도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계절의 변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번째로 생활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 더 여유로운 태도 취하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어떻게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들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커피를 쏟았거나 혹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바닥난 경험, 이런 것들 말이죠. 일본의 선 철학에서는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때다름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즐기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도의 고대 문헌들도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든 우리 내면의 평온함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불편함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 그 비의 냄새와 소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작은 불편함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더 여유롭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아보세요. 꽃은 햇빛을 향해 피어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야 한다. 5번째로,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필수로 만들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해 줍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명상을 통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서양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했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의 자기 인식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형태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즉,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이야기했죠. 차 한 잔의 여유로움에서부터 비 오는 날의 소리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한 삶이 던져주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작은 실수들도 우리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속도로 그러나 확실히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아하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견고하게 서라. 바람에 흔들리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라. 장애물을 만나면 둘러싸거나 피하거나 이겨내며 길을 찾는다. 우리는 누구나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보다 사랑받으면서 나이 들 수 있다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꼰대라고 불리는 나이를 잘못 먹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나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맞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이사고로 돌아가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용됩니다.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또한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인 카비르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반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는 것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웁시다. 산은 조용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의 색은 매일 변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평온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박함 속에서 기쁨과 만족 찾기.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압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소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박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간단한 삶, 복잡하지 않은 일상, 이런 것들이겠죠? 일본의 선찬 사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은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간단한 행위에서도 큰 의미를 찾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박함이 주는 마법이죠. 이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간디는 소박한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탐욕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진정한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박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조화, 자연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바깥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단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해요. 복잡함을 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에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상상이 가나요? 이게 바로 소박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우리도 삶의 깊은 지혜를 통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간은 우리를 인생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세 번째로 해로운 관계를 분별하는 안목 가지기. 좋지 않은 사람은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해로운 관계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데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알 때만 해로운 관계를 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피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심지어는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교에서는 우주와의 조화를 말하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연과도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해로운 관계를 멀리하면 우리 삶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죠. 이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며 우리도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계절의 변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번째로 생활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 더 여유로운 태도 취하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어떻게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들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커피를 쏟았거나 혹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바닥난 경험, 이런 것들 말이죠. 일본의 선 철학에서는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때다름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즐기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도의 고대 문헌들도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든 우리 내면의 평온함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불편함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 그 비의 냄새와 소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작은 불편함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더 여유롭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아보세요. 꽃은 햇빛을 향해 피어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필수로 만들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해 줍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명상을 통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서양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했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의 자기 인식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형태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즉,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이야기했죠. 차 한 잔의 여유로움에서부터 비 오는 날의 소리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한 삶이 던져주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작은 실수들도 우리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속도로, 그러나 확실히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아하게 나이 들었다는 증거, 대나무처럼 유연하되 견고하게 서라. 바람에 흔들리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라. 장애물을 만나면 둘러싸거나 피하거나 이겨내며 길을 찾는다. 우리는 누구나 곱게 나이 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기보다 사랑받으면서 나이 들 수 있다면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꼰대라고 불리는 나이를 잘못 먹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나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나이 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맞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맞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이는 단순히 시간이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의 지혜로운 이사고로 돌아가 보면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적용됩니다. 삶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또한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인 카비르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반영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과도하게 힘쓰지 않는 것, 이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웁시다. 차는 조용하고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의 색은 매일 변하지만 그 속에서 찾는 평온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박함 속에서 기쁨과 만족 찾기.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함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압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소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박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간단한 삶, 복잡하지 않은 일상, 이런 것들이겠죠? 일본의 선찬 사상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은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간단한 행위에서도 큰 의미를 찾습니다. 차를 마실 때 그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일상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소박함이 주는 마법이죠. 이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간디는 소박한 삶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의 탐욕은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진정한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박함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조화, 자연과의 연결,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바깥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고 그 결과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단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가능해요. 복잡함을 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에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지 상상이 가나요? 이게 바로 소박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우리도 삶의 깊은 지혜를 통해 안정을 찾아야 한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시간은 우리를 인생의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인도한다. 세 번째로, 해로운 관계를 분별하는 안목 가지기. 좋지 않은 사람은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들을 어떻게 가려내고 해로운 관계로부터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인데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알 때만 해로운 관계를 멀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쁜 관계를 피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심지어는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교에서는 우주와의 조화를 말하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자연과도 더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해로운 관계를 멀리하면 우리 삶은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관계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죠. 이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며 우리도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계절의 변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네 번째로 생활의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 더 여유로운 태도 취하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여유를 가지고 생활합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어떻게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불편함들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도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커피를 쏟았거나 혹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바닥난 경험, 이런 것들 말이죠. 일본의 선철학에서는 이런 사소한 순간들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예를 들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큰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 화를 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즐기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도의 고대 문헌들도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든 우리 내면의 평온함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불편함들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요.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안 가져왔다면 그 비의 냄새와 소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서 작은 불편함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더 여유롭게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불편함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아보세요. 꽃은 햇빛을 향해 피어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 해가 뜨고 지듯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평화를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재충전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필수로 만들기.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잠깐만요.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종종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순간을 제공해 줍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불교에서 명상을 통해 이런 혼자만의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이건 우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서양에서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상가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탐구하는데 이 시간을 사용했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의 자기 인식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내면의 평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아하게 나이 들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별은 멀리 있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형태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즉,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이야기했죠. 차 한 잔의 여유로움에서부터 비 오는 날의 소리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또한 삶이 던져주는 작은 불편함들에 대해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교통체증이나 일상의 작은 실수들도 우리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아하게 나이 들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찾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우리만의 속도로, 그러나 확실히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